초역, 니체의 말. 시라토리 하루히코 역금, 박재현 옮김. 사모미디어. 좋은 책 미리 듣기. 낭독 지유. 당신이 몰랐던 니체. 지금도 심금을 울리는 가장 위대한 철학자의 가르침. 인생을 최고로 여행하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니체가 여기에 있다. 자신을 늘 개척해가는 자세를 갖는 것이 이 인생을 최고로 여행하는 방법이다. 지금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라. 기뻐하라. 이 인생을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가라. 들어가는 글. 니체라는 괴짜 철학자.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19세기 후반에 태어나 20세기가 밝아오기 전 세상을 떠났다. 24세에 스위스 바젤 대학의 교수가 되었지만 교직에 몸담은 것은 불과 10년 남짓으로 그 이후 요양을 위해 유럽 각지를 여행하며 독특한 저술과 사색을 이어갔다. 니체의 저작 가운데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일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선율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곡은 영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주제곡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니체는 철학자이기는 했지만 난해하고 추상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 사색하며 그 이론을 풀어냈던 사람은 아니다. 그는 당시의 기독교적 도덕이 지나치게 내세적이라 비판하고 이 세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진리나 선, 도덕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결국 현대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을 위한 철학을 피력한 것이다. 니체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현재까지도 화제되는 이유는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 때문이다. 핵심을 찌르는 듯 날카로운 시점, 강인한 생기, 불굴의 영혼, 보다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려는 굳은 의지가 참신하고 짧은 명문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에 그의 말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귀를 젖히고 마음 깊이 아로새겨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특징은 주로 짧은 경구와 산문체의 글 토막에서 더욱 강력히 발휘된다. 이 책에서는 니체의 명언 가운데 우리 현대인의 이성과 감성을 흔들며 때로는 위로가, 때로는 매서운 질타가 되는 주옥 같은 글을 선별하여 편찬하였다. 니체의 철학 또는 독특한 사상은 칸트나 헤겔처럼 장대한 체계를 목표로 정리된 것이 아닌 정열적인 문장으로 엮은 단편과 짧은 산문체가 많다. 펠린과도 같은 짧은 글일지라도 니체의 발상에는 분명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다. 가령 인간의 육체는 커다란 이성이며 정신이라 불리는 것은 작은 이성이라는 대담한 발상은 분명 예술적인 매력으로 가득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칸트처럼 올곧은 철학자라면 자신의 설의 이유를 설명하고 철학의 골자로 삼았겠지만 니체는 그 같은 발상을 아무렇지 않게 던져버렸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니체는 철학자라기보다 예술가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전부터 니체에 대한 유언비어나 오해는 적지 않았다. 나치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거나 니힐리즘의 철학을 세상에 퍼뜨렸다, 반유태주의였다 등 낭설이 그것이다. 니체의 사상이 히틀러나 나치즘에 영향을 미쳤다는 오해는 근거 없는 악질적인 소문이다.
히틀러나 나치즘은 자신의 공허한 부분을 채우면서도 허세를 부리기 위해 기존의 여러 다양한 분야의 사상을 제멋대로 왜곡하고 거침없이 끌어들였다. 게다가 니체의 여동생이 나치즘에 빠져 그들을 돕고 헝가리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루카치가 니체를 나치즘의 선구자라 주장한 것이 이 같은 오해가 일파만파 확산된 경위가 되기도 했다. 니체가 반유태주의였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반종교주의에 가까웠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니체는 종교에 무엇이 싫었던 것일까? 대개 종교라는 것은 한결같이 피한, 즉 신이나 사후세계, 무한성에서 도덕의 잣대를 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니체는 피한이 아닌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인간을 위한 도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니체의 사상은 삶의 철학이라 불리고 있다. 니체는 니힐리즘 철학자가 아니다. 오히려 니힐리즘을 비판하는 것이 니체였다. 니힐리즘이라는 용어는 허무주의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니힐은 라틴어로 무라는 의미로 절대 가치와 진리 따윈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니힐리즘이다. 현대는 가치의 상대화에 의해 절대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에 니힐리즘의 시대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대인의 절대 가치는 돈과 이윤이다. 인간이란 어디서든 절대 가치를 발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불안한 존재다. 19세기까지 서구에서 생각하는 절대 가치와 진리는 기독교 도덕이었다. 그러나 니체는 당시의 종교가 기독교 도덕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가치를 강요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 도덕은 살아있는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닌 진짜가 아닌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렇다면 근대의 돈과 이윤은 현대의 새로운 절대 가치일까? 니체는 이것을 신의 대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결국 니힐리즘에서 도망치기 위한 새로운 니힐리즘이라 비판했던 것이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우리들은 영원한 무 가운데 떠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했다. 또한 유고를 한데 엮은 권력의 의지에서는 지금의 도덕에 대한 의문이 세계를 석권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흡사 현대의 상황을 예언하고 있지 않은가. 니체의 철학은 결코 어렵지 않다. 조금만 읽어봐도 온몸을 신경을 고추세우는 흥분을 느낄 것이다. 니체의 문장이 당신을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이성으로 사고한다는 생생한 체험을 통해 스스로 자극과 영감을 받기 때문이다. 거기에 니체의 가장 큰 매력이 있다. 시라토이 하루이코. 일. 자신에 대하여. 첫걸음은 자신에 대한 존경심에서. 자신을 대단치 않은 인간이라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그 같은 생각은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올가매려 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맨 먼저 자신을 존경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을, 아직 아무런 실적도 이루지 못한 자신을 인간으로서 존경하는 것이다. 자신을 존경하면 악한 일은 결코 행하지 않는다. 인간으로서 손가락질 당할 행동 따윈 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상에 차츰 다가가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타인의 본보기가 되는 인간으로 완성되어 간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능력이 된다.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스스로를 존경하라. 권력의 의지. 자신에 대한 평판 따위는 신경 쓰지 마라. 누구든 자신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한다. 자신을 좋게 떠올려 주기를 바라고, 조금은 훌륭하다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중요한 인간의 부류에 포함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평판에만 지나치게 신경 써서 남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항상 옳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평가를 받은 경우보다 그것과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평판이나 평가 따위에 지나치게 신경 써서 괜한 분노나 원망을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같은 일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실은 미움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장이다, 사장이다, 선생이다 라고 불리는 것에 일종의 쾌감과 안심을 맛보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하루 끝에 반성하지 마라. 일을 끝내고 차분하게 반성한다. 하루를 마치고 그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다 보면 자기 자신과 타인의 잘못을 깨닫고 결국에는 우울해지고 만다. 자신의 한심함에 분노를 느끼고 타인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도 한다. 그것은 대개 불쾌하고 어두운 결과로 치닫는다. 이렇게 되는 까닭은 당신이 지쳐있기 때문이다. 피로에 젖어 지쳐있을 때 냉정히 반성하기란 결코 불가능하기에 그 반성은 필연적으로 우울이라는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 지쳤을 때는 반성하는 것도, 되돌아보는 것도, 일기를 쓰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활기차게 활동하거나 무엇인가에 흠뻑 빠져 힘을 쏟고 있을 때, 즐기고 있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반성하거나 되돌아보지 않는다. 그렇기에 스스로가 한심하게 여겨지고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느껴질 때는 자신이 지쳐있다는 신호라 여기고 그저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 그것이 스스로를 위한 최선의 배려다. 아침놀. 지쳤다면 충분히 잠을 자라. 자기 혐오에 빠졌을 때, 모든 것이 귀찮게 느껴질 때, 무엇을 해도 도무지 기운이 나지 않을 때,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 도박이나 종교에 심취해볼까? 아니면 유행하는 긴장 완화요법을 시도해볼까? 그것도 아니면 여행을 떠날까? 술을 마실까? 아니, 그 어떤 것보다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뒤 깊은 잠을 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법이다.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그런 후 잠에서 깨어나면 새로운 기운으로 충만해진 다른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아침놀. 자신을 표현하는 3가지. 자기 표현이란 자신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베푼다, 비난한다, 부순다. 상대에게 사랑과 자애로움을 베푸는 것도 자신의 힘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상대를 비방하고 괴롭히며 무시하는 것도 자신의 힘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가? 아침 노을. 누구에게나 한 가지 능력은 있다. 누구든지 한 가지 능력은 가지고 있다. 그 하나의 능력은 오직 그만의 것이다. 그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충분히 살려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한 가지 능력, 즉 자신의 본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힘만으로 그 능력을 찾아내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반응을 살피며 자신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사람도 있다. 틀림없는 사실은 어떠한 경우라도 주눅들지 않고 씩씩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꾸준히 도전해 나가면 언젠가는 자신만이 가진 한 가지 능력을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당신이 몰랐던 니체, 지금도 심금을 울리는 가장 위대한 철학자의 가르침. 인생을 최고로 여행하라. 한국, 일본 인문 분야 베스트. 일본 역대 최다 200만 부 돌파. 초역 니체의 말. 좋은 책 미리 듣기. 낭독 지유.